안녕하세요. 정답이 뻔한 썰 민법입니다. 자, 오늘 2월 14일입니다.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자, 오늘은 전세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저희 구독이 지금 11명인데요. 12명인가? 어쨌든 간에 어머니께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뭐죠? 구독자 좀 늘리기 위해서 부모님 핸드폰으로 좀 이렇게 가서 아들이 이렇게 하냐고 좀 보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뭐 내용은 모르시겠죠. 근데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아들아, 얼굴이 너무 작게 보인다. 그래서 얼굴 크기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키우고 보니까 뭐 그런 대로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전세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물론 전세권 관련 얘기는 지금 유튜브에서 네 번째 찍고 있는데요. 법조항으로만 따지면 303조를 전세권 1강에서 했고, 우리 지난주에는 2강 했죠. 자, 이번 시간은 전세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이 뻔한 설민법.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우리 시간에는 311조 전세권 소멸 청구에 대해서 보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법조항 짤막하게나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짤막한 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전세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양도가 된다. 따라서 항상 원칙과 예외 정리하셔야 돼. 원칙과 예외. 자, 원칙. 전세권 존속하는 동안이라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두 번째, 예외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권 소멸했거나 아니면 존속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지 조건부 채권으로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전전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얘기는 팁이었습니다. 전세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다만 단서조항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양도 금지 특약, 전전세 금지 특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전전세 할 수 없음을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전세 목적물의 양도, 집이 팔렸다면 전세금 반환 채무는 구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법조항인 307조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땡, 끝났습니다. 자, 308조 불가항력. 그래서 멸할 수 있는 불가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법조항 정도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중요한 법조항 중에 하나가 309조였습니다. 전세권자가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한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전세권자 대신에 전세권 설정자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팁에 들어갈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팁에 들어갈 단어? 팁에 들어갈 단어는 전세권자에게는 이 규정 때문에 필요비 상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 310조 전세권자도 유익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311조 마지막 법조항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이 정도의 뜻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세권 관련해서 312조부터 319조까지 쭉 정리할게요. 단순한 법조항입니다. 판례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조항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자, 포인트입니다. 10년을 넘지 못한대요. 다만 당사자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었다면 이를 10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지문에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이 15년이다라고 하면 10년으로 단축돼요. 그래서 전세권은 최장 길어야 10년을 넘지 못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에 비해서 2항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다. 그러면 자, 1항에 나와 있는 요 전세권은요, 어떤 전세권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이든 아니면 건물 전세권이든, 그래서 1항은 토지 전세든 건물 전세든 상관없이 모든 전세권의 최장 기간에 10년을 넘지 못하는데요. 문제는 2항에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이를 1년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 항은 짧아야 몇 년이다 라는 얘기니까 최단 존속기간이네. 그렇죠? 그럼 시험 지문에 요 건물 자리에요. 건물 자리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토지 이렇게 나오면 지금 틀렸다고요. 지금 토지에 관한 규정은 없어. 그래서 이론상 토지는 등기가 약간 어설프긴 하겠지만 토지는 하루짜리로 있을 수 있어요. 시험 지문에 그래서 설문을 줄 거예요. 자, 갑과 을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기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 약정 전세권 존속기간은 무조건 최단 1년입니다. 근데 시험 지문에 대지 내지는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기 하겠다. 그러면 6개월의 전세권 설정 기간도 가능하다고요, 지금. 그래서 토지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 건물 전세권에서는 최단 기간에 적용을 받지만 토지 전세권에는 규정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3항.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대요. 이렇게 표현이 갱신할 수 있다고 나오면 이 갱신은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약정갱신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약정갱신은 뭐냐면, 자, 갱신할 수 있다의 의미는, 자, 전세권 기간이 종료됩니다. 기간 후에 재계약이에요. 그렇죠? 재계약은 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갱신할 수 있다. 즉,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기간 끝나기 전에 재계약하는 거, 이게 민법상 전세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역시 10년 넘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리 길어야 20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법조항 보겠습니다. 사항. 자, 가장 중요한 법조항인데요. 자, 포인트입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그렇죠? 토지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조건은 동일하군요. 그렇죠? 조건은 동일하고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맥락,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겠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다라고 부른다. 그러면 전세권의 갱신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제3항, 3항에 의한 것이 약정갱신이고요. 자, 이에 비해서 지금 사항에 나와 있는 게 법정갱신입니다. 그렇죠? 법정갱신이다. 이 법정갱신을 차후에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다라고 할 거예요. 즉, 계약 끝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그 사이에, 계약 끝나기 6월 사이에, 포인트 보세요. 전세권자에 대하여, 그럼 세입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가 뭐냐 하면 나가세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는 보증금 올려주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뜻을, 자, 포인트, 통지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방을 빼라고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증금 올려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입 다물었다는 얘기죠. 묵시적으로 입 다물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 앞에서 앞에서 맡은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세권 전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요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법상 전세권이고, 우리가 차후에 임대차 배울 거예요.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이 만료해야 돼요. 또 우리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배우실 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기간 만료는 6월부터 2월 사이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짝씩 다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은 무조건 2년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법정갱신되는 순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섞습니다.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민법상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다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X라고 했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1항, 4항 첫 단에 나와 있는 건물 전세권에서만 법정갱신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 전세권이라면 법정갱신 인정된 여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팁 갑니다. 팁 갑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나오는데, 자, 역시 포인트입니다. 건물 전세권에서만 법정갱신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 전세권이라면 법정갱신 인정될 여지 없다. 가장 중요한 얘기.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이 질문입니다. 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유일한 판례가 그 다음 얘기인데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다. 따라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목적물을 취득한 3자,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도 전세권의 법정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12조 사항이 어찌 보면 후반부 법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에서만 법정갱신 인정되고 토지 전세권이라면 인정될 여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조건은 동일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조건은 동일하다는 얘기는 보증금은 변함이 없다. 다만 기간은 1년 아니에요, 2년 아니에요, 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확실히 좀 크니까 훨씬 잘생겨 보입니다. 자, 그렇고 농담이에요. 자, 그 다음 312조 2 전세금 증감 청구권입니다.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즉 당사자니까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도 장래에 대하여 증감, 증액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올리는 증액의 경우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비율이 몇 프로냐? 5%입니다. 5%입니다. 또 내지는 5%를요, 시험 지문에서는 20분의 1로 내요. 20분의 1이 5%죠. 그래서 전세금 증감 청구권도 형성권이다. 다만 비율은 증액의 경우라면 5% 내지는 20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은 공인중개사에서 배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세금 증감 청구권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13조입니다. 전세권 소멸 통고예요. 그러면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보세요. 이게 의미가 살짝 다 달라요. 자, 보세요. 소멸 청구란 단어와 소멸 청구란 단어와 소멸 통고는 약간 달라요. 소멸 통고는 통고하는 거예요.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니까. 그러면 소멸 청구가 들어가면 즉시 전세권 소멸하는데, 소멸 통고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312조에서 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면 10년 넘지 못합니다. 건물이라면 1년으로 합니다. 갱신할 수 있죠. 근데 몇 년을 쓰겠다라고 약정을 하지 않았대. 약정 안 했대요. 약정하지 않았다.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니까 전세권 설정자도 내지는 전세권자도 언제든지, 포인트, 언제든지 상대방, 즉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내지는 역으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방 빼라, 아니면 방 빼겠다 라고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경과하면, 2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네. 그렇죠? 오늘 오전에 주택관리사 강의하고 와서 좀 피곤했는지는 몰라도 좀 약간 쉬었는데도 좀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합니다.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민법상 전세권과 내지는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가 약간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민법상 전세권의 소멸 통고는 공이 전세권 설정자가든 전세권자가든 공이 소멸 통고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을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은 이런 센스는 있으셔야 돼. 이런 센스. 자, 이런 센스 자, 적어볼게요. 전세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즉시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형성권이니까. 311조. 그런데 전세권 소멸 통고하면 즉시 전세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야 6월이 경과해야. 그렇죠? 6월이 경과 후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소멸 청구란 단어와 소멸 통고는
민법적인 어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가 약간의 센스들은 앞으로 임대차 내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속 써먹을 얘기니까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는 약간 다름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자가 잘 났다면 언제든지.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지금까지 배웠던 311조, 312조를 정리해보면, 312조, 313조를 정리해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대요. 약정이 있으면,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자, 포인트, 최장. 그렇죠? 포인트는 최장이다. 최장은 몇 년? 10년을 넘지 못한대요. 그렇죠? 최단은 뭐냐? 최단. 짧아야 몇 년이 최단이라는 얘기인데요. 최단은 법조항상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만 인정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다. 따라서 자,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토지 전세권이라면 규정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약정이 없습니다. 제가 어떡하네요? 약정이 없습니다. 약정이 무. 약정이 없습니다. 약정이 없다.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에게 내지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포인트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통고 몇 월이 지나요? 6월이 경과했을 때 전세권이 뭐 한다? 소멸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입니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라면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내지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집이 불탔습니다. 일부가 불탔대. 이런 경우라면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합니다. 법조항 그대로. 다만 이항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나머지 부분,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금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통고니까 6월 지나야죠.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요게 314조에 나와 있는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자, 315조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었대요. 그러면 이제 314조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었대요. 차이점 이해했어 지금? 그러면 314조는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이고요. 315조는 전세권자, 즉 살고 있는 세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었대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불냈어. 그러면 전세권자가 손해배상하셔야죠. 그렇죠? 양자의 차이점. 기억하셔야 돼. 다만 이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 충당하고 이계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조항 때문에 전세금은 일종의 보험금, 보증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으로 불렸어요. 그러면 전세금으로 충당하시라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법조항만 읽어보시면 되겠고 316조 원상회복 의무 매수청구권입니다. 정리해보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했다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기간 끝나면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라고요. 이게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그리고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수거해 가시라고요.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했다면 전세권자 정당한 이유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자,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했다면 전세권자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시고 자기가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수거해 가시라고요. 다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을 사겠다.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항 전항의 경우에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인데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네요.
그렇죠? 얘기 끝.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양쪽 모두가 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역시 이 권리 역시 형성권이다 보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하게 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다만 포인트,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반드시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물건 또 내지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자, 여기서 포인트. 자, 화면 좀 보세요.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합물이 아니에요. 부합물 아닙니다. 부합물 아니에요. 그렇죠? 부합물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부합물과 부속물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붙어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부속은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없다면 부속물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를 좀 정리해놔야 나중에 임대차가 써먹습니다. 그래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시는 권리,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공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에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동시에 전세금 반환해라. 그래서 제목이 제일 중요. 전세권 소멸했다면 무슨 관계 있다고요? 동시에 관계를. 그러면 뭐하고 뭐가 동시에 관계냐? 자, 그림 보세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돌려주셔야죠. 그렇죠? 전세금 돌려준다. 이에 비해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인도와 그리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랍니다. 동시행 관계.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설명합니다만은, 자, 동시 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면 이행 지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즉,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돼 버리면, 자,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면 연체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가 아니라고요. 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 받기 전까지는 이행지체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서로 공평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양 관계는 동시행 관계이고,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순간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 얘기 끝. 그래서 자, 그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자, 318조. 자, 어찌 보면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법조항.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 잠깐만, 우리 민법 303조인가요? 전세권의 내용. 303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럼 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매해야죠. 그래서 318조에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자, 포인트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뭐한 때? 지체한 때. 지체한 때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아, 그러면 여기서 판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했다의 의미가 뭐냐? 지체했다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한 연체가 아닙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야. 따라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포인트입니다. 경매를 청구하려면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의무의 이행을 제공을 완료해서, 쉽게 표현하면 집 받아가세요. 서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공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야, 즉 전세권 설정자를 뭐에 빠뜨려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우리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리.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 받으려면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럼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등기 말소 서류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관계다 보니까,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해서 내 할 돈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을 때만 이행
이때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318조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별표. 자, 포인트.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 자, 잠깐 요 얘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라는 얘기는 뭐냐.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 토지의 일부. 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정리. 토지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들어보셨겠지만 다세대, 다가구의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자, 다세대는요, 어찌 보면 구분 소유예요. 또 내지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에요. 주택법상. 근데 다가구는요, 단독주택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일부 전세권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론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는 구분 소유자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01호에 사는데 101호에 방이 3개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 살려다 보니까 방이 너무 커. 그러니까 작은 방 하나를 전세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방 한 칸을 전세 줄 수 있어.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럼 이게 일부 전세권자입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근데 실무에서 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건물 짓습니다. 건물 짓는데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가 다 구분 소유예요. 물론 소유자는 똑같아. 갑. 그럼 갑이 소유권을 6개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다가구는요, 101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가 소유자가 그냥 한 사람이야. 소유권 하나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 201호는 소유자 갑이에요. 202호도 소유자 갑입니다, 대부분. 다세대 같은 경우에 101호가 소유자 A고, 102호가 소유자가 B고, 201호가 소유자가 C고, 201호 소유자가 D,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올립니다. 5층 건물 올렸어요. 1층은 필로트를 하고, 그러면 2층 201호, 202호, 3층 301호, 302호, 4층 401호, 402호, 5층 501호, 502호인데 문제는 그 건물을 각각 구분 느껴버려. 여기 다세대. 그러면 갑이란 사람은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8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소유권 8개입니다. 다가구는 건물 똑같이 지지만 101호, 102호 구분하지 않아. 그냥 통으로 소유권 하나야. 여기에 다가구라고 해, 지금. 대충 아시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부 전세권자가 누구냐? 다가구 같은 경우에 201호를 전세를 설정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해하시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30평짜리 아파트 제가 101호에 사는데요. 문제는 혼자 살다 보니까 방이 하나 비어. 그러니까 작은 방 하나를 세를 주는 거야, 지금. 요게 일부 전세권자입니다. 도면 첨부하시긴 해야 돼요. 물론 실무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다 보니까 자, 단만 정리할게요. 단만 정리.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포인트,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일부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할 수,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일부 전세권자 경매 청구 안 돼. 대식대로 표현할게요. 제가 아파트 101호 살아요. 방이 3개 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한 칸을 안 써. 그러면 작은 방 하나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세 보증금 안 빼준다고 해서 작은 방 하나만 경매를 붙일 수 있냐, 그 얘기야. 또 나머지 부분 2방에 대해서 경매 붙일 수 있냐, 그 얘기야. 안 된다고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전세권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의 일부 내지는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다만 그 전세권 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저 설신자가 살고 있는 101호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제 집을 경매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는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만 정리합니다. 다른 각설하고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 단만 정리해. 경매 청구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가 앞에서는 뭐라 나와 있지만 경매 청구 말도 안 돼. 경매 청구 안 돼요. 다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매각이 되면 그 건물 전체 매각 대금 중에서 자기의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음을 정리해 두셔야 돼. 얘기 끝.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법정갱신 기간에 정함이 없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경락이 되는 순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대요. 얘기 끝. 됐습니다. 자, 전세권 마지막 법조항입니다. 준용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213조가 뭐냐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에요. 또 214조가 뭐냐 찾아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또 내지는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또 216조 내지 244조의 규정이 뭐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상린관계입니다. 그럼 따라서 전세권도 본권이다 보니까 전세권 침해 당하면 전세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 전세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전세권에 기해서 방해 예방 청구권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세권자도 주의 토지 통행권, 상린권, 용수지역권 다 이용할 수 있다고요. 얘기 끝.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긴 한데요. 전세권 이렇게 해서 1강, 2강, 3강에서 이 하나는 20분 좀 넘고 30분, 이번 시간 30분 넘어가는데 1시간 반 정리하시면 국가공인시험은 다 해결될 걸로 확신해요.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판례 중요하죠. 판례 중요하는데 뭐 판례는 앞부분에서 많이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시험 문제가 여러분이 보신 시험에서 전세권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올 텐데요. 법조항 위주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뻔히 보여요. 전세권 관련 부분은 거의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 그러니까 이번 시간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지문이 나와도 전세권에 관련된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날씨가 춥대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부 안 하면 잠이 잘 안 오시죠? 동영상 듣고 인강 유튜브 한번 보시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